너는 잘 합시다. 자, 일단은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가정법? 맞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에 아주 진짜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거야. 가정법의 가장 기초는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이게 이 형태 있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또는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문장의 형태야. 제일 문법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이 종속절이라고 하는 애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지? 구절에서의 어떤 기능을 한다고. 오케이? 그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어쩌고 절이라고 이름을 지어. 그거의 기능에 따라서. 근데 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거, 뭔지 알지? 그지? 이 절이라고 하는 거하고 구라고 하는 거는 단어들이 묶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란 말이야.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은 세 개밖에 없어. 네 개밖에 없어. 뭐라 그랬어?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 네 개가 뭐야? 동사, 명형부동, 명형부동. 이렇게 네 개밖에 없어. 어.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문장인데 얘가 여기서 부사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 요게 완전 기본 베이스야. 근데 부사라고 하는 거는 수식이란 말이야. 근데 수식의 의미에 따라서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등등이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 부사의 의미가 뭐겠어? 사정이겠죠. 이게 제일 베이스야. 이게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에 완전 이제 시작 단계. 어. 자꾸 눈이 침침하냐? 자, 그랬을 때 여기 부분이 이제 가정이죠. 그럼 접속사를 뭘 쓰겠어, 당연히? if를 쓴단 말이야, if. 그래서 if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절. 자, 그럼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정의냐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 좀 더 설명을 하면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을 기반으로 추측을 하는 거를 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구조상의 기본 베이스고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if로 해버리고 추측은 뭘로 해? 주절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표현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였지? 그렇지. 그게 바로 조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동사원이. 자, 근데 이 조동사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 조동사를 쓸 때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애들이 착각하는 게 가정법 과거라서 과거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 그랬지. 왜 과거형을 쓴다 그랬어? 그렇지. 확신성이 낮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는 거야. 실제로는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언제를 추측한다 그랬어. 그지? 현재 또는 미래. 현재 또는 미래야,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쓰고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읽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추측을 하는 거야. 근데 if절에서 시제를 뭘로 쓰는 거야? 과거를 쓰는 거야. 왜? 이거는 그냥 너 그냥 이것도 이제 기본 원리로 알려주면 if가 뭐뭐 하면이잖아. 그럼 뭐뭐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보다 이 하면이 뭐야? 전이라는 얘기죠. 그 순서상 때문에
일반적으로 if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면 if 다음에 나오는 그거의 그 결론부에 해당되는 거는 한 시제가 나중이 돼. 그래서 if 주어 현재 보통 위를 써. 그래서 이거를 좀 잘못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 여기 과거 시제 동사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을 쓰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자,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과거일을 추측해야 되지. 과거일을 추측을 하기 위해서 조동사 뒤에 뭐가 붙어요? 그죠? 여기서는 조동사에 have pp가 붙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추측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건 그거보다 뭐여야 돼? 이전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과거와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형태고 여기서 가정을 현재 사실을 가정을 하고 추측을 과거를 추측한다. 또는 과거를 가정하고 현재를 추측한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크로스 되는 경우 요거를 뭐라고 불러? 혼합 가정법이라고 불러. 근데 일반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과거를 가정을 하고 현재를 추측하는 경우는 그럴만해. 그죠? 왜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뭐 예를 들면 너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영어 1등급은 못 받았을 수도 있어. 이러면 혼합가정법이 되겠죠. 근데 현재를 가정해서 과거를 추측하는 건 좀 어려워.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랑 그 다음에 과거 사실 추측과 현재 사실 그러니까 과거 사실 가정과 현재 사실 추측으로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려워.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 쓰냐면 수식어를 활용을 합니다. 시간 수식어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시간 수식어가 현재야. 그럼 여기 시제는 뭐가 돼야 돼? 여기에 시간 수식어가 현재 시제로 들어갔어. 시간 수식어가. 그러면은 여기 동사 to의 시제는 뭘로 써야 돼? 과거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야. 똑같이. 그러면 그냥 가정법 과거가 될 거고. 이 부분의 시간 수식어가 과거야. 그럼 조동사 have pp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수식어가 있어? 근데 동사 과거를 써야 돼. 그게 어려워. 그래서 혼합가정법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내가 멈춘 거야. 왜냐면 이게 2학년 때도 거의 잘 안 나오고 3학년 때 나올랑 말랑하는 서술형 같은 거 만약에 진짜 어렵게 내면 이번에 좀 쉬웠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좀 쉬웠는데 어쨌든 이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그 문제로 나오면 시간 수식어로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시간 수식어로 힌트를 어떻게 주냐면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가정법 과거랑 묶이고 그 다음에 과거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랑 세트가 돼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요거에서 야수의 심장이 필요하죠.
과거 수식어, 현재 수식어냐? 근데 과거를 써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수의 심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래서 혼합가정법은 섞여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에지프 가정법은 했나요? 펴봐. 그러면은 저거 먼저 필기 하시고 요 세트로 필기 하고 그 다음에 에지프 가정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에지프 가정법, 혼합 가정법은 이제 됐고요. 에지프 가정법은 에지프 가정법하고 아이위치 가정법이 있거든. 근데 아이위치 가정법은 가정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가정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 가정법이냐면 아까 그 원리 있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를 가정을 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추측을 한다. 아니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다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문법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에지프 가정법이에요. 아이위치 가정법은 거의 안 나와. 아이위치 가정법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대한 바램이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대한 바램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진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죠. 그럼 과거 시제를 써요. I wish 주어 동사인데 동사 과거를 써. 그다음에 과거 사실에 대한 바램 또는 아쉬움을 나타낸다. 그럼 I wish 주어 과거 완료.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에지프는 조금 달라. 너 에지프 가정법을 알기 위해서 너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시제일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되거든요. 들어봤지 많이. 그때 이거 갖고 엄청 소리 지르면서 기억나? 병이라고. 너도 병에 걸렸나 한번 볼까? 아니 그건 아니고. 자, 주절하고 종속절 있는 경우에 시제일치가 뭐라 그랬죠? 그쵸.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종속절의 시제를 적절하게 쓰는 거야. 상황에 맞도록.
그래서 이제 주절의 시제가 현재를 썼다. 주절의 시제를 현재를 썼다. 그러면은 종속절의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돼. 과거를 썼다? 그럼 일반적으로 현재가 안 돼. 일반적으로 미래가 안 돼. 일반적으로.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냐면 과거가 기준이 돼버리면 현재라고 하는 시점을 잡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현재라고 하는 시점을 못 잡았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미래는 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과거를 썼어. 기준 시제가 과거야. 그럼 미래를 쓰고 싶어. 그러면 과거 기준의 미래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드처럼. 그러면 과거 기준의 미래, will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과거 기준이 됐어? 과거 기준이 됐어? 그러면 was going to, were going to. 그렇게. 걔네도 미래인데 과거 기준의 미래가. 그게 시제일치야. 이 개념을 이제 파악을 하고 as if 가정법을 들어가는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as if 가정법도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 뭐냐면 주어 동사 as if가 접속사지.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마찬가지로 종속절이 무슨 역할을 해?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부사의 의미가 뭐야? 가정이야. 이해가죠? 그럼 그게 끝나는 거야. 그 기본 원리를 기반으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추가가 되는.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죽겠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as if 접속사를 써서 이렇게. 자, 해석은 어떻게 되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 한다. 그죠? 마치 이라고 할게요. 이처럼 일 한다.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종속절을 얘기하는 거고 일은 주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아까 이제 뭐 as if 가정법일 때도 알겠지만 V2 그러니까 종속절 추측하는 부분 거기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2가 중요해. 얘 시제가.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as if 과거라고 쓸게. as if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랬을 때 여기 V2가 과거면은 과거 시절 쓰는 거야. V2가 여기 과거 완료가 들어가는 거야. 어떨 때?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많이 틀려. 그것 때문에 as if 가정법이 나는 이번엔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이번에 너네 거기에 있어. 교과서 범위에. as if 가정법. 응. 근데 모르겠다. 3, 4인가? 이번에? 2, 6이었잖아. 교과서 몇이야? 감자 3과. 외부 지문은 어차피 32부터니까 6월 거. 그 교재 내가 어차피 그 스캔 떠났거든. 몇 개 들어가려나? 이번에 9개 들어갔잖아. 이번에 근데 하시는 날이 많아서 이번에는 딱 5주 깔끔하게 할 거야. 근데 난 좀 걱정되는 게
뭐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드이프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너 그 아까 전에 CJ7 내가 했잖아. 이 개념이 잡혀 있는 애들이 틀린다고. 오히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얘는 약간 예외처럼 흘러가거든. 얘네가 같지 않게 흘러가거든. 그래서 어떨 때 그러냐면 V1과 V2가 동시이면 그치. V1의 시제랑 상관없이 동시다. 그러면 과거야. 무조건. 현재여도 과거여도 과거 완료여도. 이해가? V2가 V1보다 이전이다. 그러면 무조건 과거 완료야. 그래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과거 완료가 많이 나와. 왜냐하면 시제일치에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데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 완료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 완료가 나오려면 주절의 시제가 뭐가 많은 줄 알아? 그 과거일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주절보다 종속절이 더 이전인 경우에 과거 완료를 쓴단 말이야. 어. 근데 에지프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흘러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어.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아, she talked as if she were rich. 자, 그녀가 말해. 마치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그러면 말하는 순간이 현재든 과거든 말할 때 부자인 거야. 부자인 척을 하는 거야. 말할 때 부자인 척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had been 무조건 그리고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비동사 뭐 쓰는 거 아시죠? had been을 쓰게 되면은 얘가 전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말할 때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내가 옛날에 진짜 돈이 좀 많았어. 그래서 롤스로이스도 좀 탔고, 그리고 기사도 좀 부리고, 그리고 건물도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뭐야? 꽝! 롤스로이스 타고 와가지고, 야, 너 어디 가냐? 약간 이러는 거. 어. 그래서 저 CJ7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알고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게 나아. 자, 애매하게 아는 것보다. 알겠죠? 응.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if가 생략된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if 생략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근데 그 조건만 좀 써놓을게요. 혹시 알아? if 생략 조건? 자, 여기다가 조건이라고 쓰시고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if 주어 were 그러니까 if 주어 had pp라고 하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면 다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if 주어 had pp일 때 if가 생략이 되는 거야. 다 생략되는 거야. 대신에 생략을 하고 뭐가 돼야 돼? 도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헤드 주어 pp. 근데 그게 헷갈려 막상 쓰려고 하면. 그 다음에 if 주어 were 가정법 과거인 경우에는 비동사를 쓰는 경우에 if를 생략할 수 있어. 그러면 were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if 여기서 이제 should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데 should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너무 설명을 대충 해놨어.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가정법 미래라고 해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가 이제 will shall may can이에요. 왜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쓰고 얘기하자. 그래서 한번 맞아 쓸까? 이런 경우에 여기서 if 생략 플러스 도치. if 생략 플러스 도치. 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will, shall, may, can이라고 하는데, will, shall, may, can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쓸 수 있는 이유는 가정법 과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미 일어난 일을 이미 현재 상태라는 거를 뒤집어 엎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안 됐으면 아니면 그런 상황의 일은 있어 없어? 없잖아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은 없잖아. 그치? 근데 얘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추측의 확신성을 높여서 하는 거죠. 미래인 것도 있고 여기 내용 자체가 미래를 추측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저렇게 쓰는 거다. 근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알려주냐면 나중에 진짜 그런 거 있잖아. 너 뭐 수학 문제 풀 때 근해 공식 같은 거 헷갈릴 때 있지 않아? 그런 적은 없었냐? 넌 수학 겁나 잘하나 보다. 너 배각 공식이라고 알아? 아니야. 삼각함수 너 아직 그거 아닌가? 삼각함수? 삼각함수 다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저번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 사인 15도였나?
뭐 아무튼 그런 걸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내가 걔한테 야 이거 백악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인 15를 이제 x라고 두고 사인 30이 2세타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를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걔가 선생님 그거는 모른대. 근데 나는 배웠거든. 백악공식 쓰는 거에서 사인 2세타, 3세타, 뭐 탄젠트는 백악공식 없던 것 같아. 코사인 2세타, 3세타 해가지고 공식을 외워. 그 시험에 봤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안 외워지는 거야. 되게 복잡해. 막, 뭐, 2 사인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뭐에, 뭐, 탄젠트 뭐에 제곱, 막 이렇게 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막 외워야 되는 게 얼마나 복잡하냐. 그러니까 가뜩이나 나 잘 못 외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난 외웠냐면, 그, 그 뭐지? 증명하는 거를 살짝 외워. 그 기억이 안 나면 그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공식을 기억을 해내는 거지. 약간 그런 식인 거야, 이것도. 너가 이제 가정법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우드슈도크소나이트? 동사 원형이었나? have pp였나? 라는 걸 했을 때, 그냥 우드슈드코드마이트 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면 이게 가정법 과거였는지 과거 완료였는지에 대해서 까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가르쳐 준 것처럼 현재 사실이고 추측을 현재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는 일어날 확률이 있는 애니까 원형을 쓰는 거고 이렇게 하면 까먹지 않는 거죠. 근데 나는 좀 영어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어,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 그렇게 안 하더라고. 아쉽다. 넌 그렇게 해?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모든 공부나 이런 거가 암기가 진짜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찍어 놓고 계속 기억이 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분명히 변질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변질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개를 내가 딱 정해 놓는 거지. 그러면 잘 안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가 어려웠냐면 윤리와 사상. 왜냐면 그러니까 걔네는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깡으로 다 외워야 되잖아. 나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랑 지리. 나 때 지리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지 지역 특생 막 그것도 나름대로 원리가 좀 있었어. 옛날 뭐 편서풍 뭐 편동풍 해가지고 뭐 그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이니까 어쩌고 뭐 그런 거가 있었긴 있었는데 아 예. 나도 싫어. 자, 그 다음에 뭐뭐가 없다면 요거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스킵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언젠가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서 포인트가 있을 때 찝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문제 틀린 거 봅시다. A 2번이요? 네, 2번 봅시다. The mountain is understood to advance through evolutionary stages of development as though it were aging. 자, 산이 이해된다. 뭐 한다고? 뭐 진보한다고. 산이 진보한다고. 얘 성분 이거야. 오형식 수동태. 산이 진보한다고 이해가 되어져요. 뭐를 통해서? 진화적 단계. 뭐에? 발전에. 마치 그것이 나이가 먹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나이가 먹는 것처럼. 그쵸. 근데, 이렇게는 안 나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요걸 좀 이거 얘기를 해줄게. 에지프는 가정법인지 아닌지가 되게 애매해.
if는 가정법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거든. 사실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 근데 as if는 어떨 때는 is로도 써. 무조건 as if 했다고 가정법이 아니야. 그래서 is도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as if가 나오고 거기가 복이다. 그럼 이건 그냥 가정법이라고 생각하고 풀어. 그러면 뭐야? 얘랑 얘가 뭐만 보면 돼? 동시인지 아니면 순서 격차가 있는지 그거 보면 돼. 그래서 뭐 마치 나이를 먹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건 이해되는 상태랑 동시니까 동시겠죠, 그죠? 뭐 이전일수 그리고 뭐 문제 졸라 병신 바보 같은 거야. 자, 그다음 또요? 1번에 10번에 몇 번이요? 1번 13번. 자, 어법상 틀린 부분을 하나 찾고 밑줄을 긋고 발을 고치세요. If he had stopped drinking too much soda earlier. 봐봐. 내가 아까 혼합가정법 할 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 시간 수식어. 여기 봐봐. 올리버는 더 이렇게 그치, 시간 수식어지. 야, 얼리가 뜻이 뭐야? 일찍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 earlier 했단 말이야. 더 일찍이란 말이야.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죠. His teeth would have been in good condition today. 그래서 그냥 과거로 그치.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나오는 거지. 얘 때문에. 현재니까. 알겠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 영어학원 많이 다녀봤지? 너 갑자기 막 되게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데 이게 잘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쵸. 아니 왜냐면 나는 내가 옛날에 면접을 되게 많이 봤어. 왜냐면 내가 부원장, 그러니까 되게 일찍 부원장을 했거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일반 강사를 한 적이 없어. 부원장, 좀 큰 학원의 팀장, 그다음에 이제 또 부원장. 그리고 학원 오픈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면접을 못해도 한 50번은 본 것 같아. 선생님도 되게 막 어디 뭐 대성에서 뭐 있었던 분들 뭐 메가스터디 이런 데 없었고 뭐 대성에 있었던 선생님 뭐 어디 좀 유명한 종로에 있었던 선생님 막 이런 선생님도 막 와가지고 이제 월급도 많이 부르고 이제 하는데 근데 경남대에서 어, 영어 때문에 좀 별로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 면접을 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자만하지 않으려고 나 혼자 학원에 내 혼자 수업하는 게 좋거든. 선생님들 쓰는 거보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으니까 자만하지 않으려고 막 비교도 하고 내 수업한 거 녹화도 봐 나는. 근데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 지금. 너무 걔가 뭐 알고 얘기했던 모르고 얘기했던 속상하다 씨발. 아, 애들끼리 근데 그게 그쵸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난 아직 어려 순수하단 말이야 마음이. 대마다 고밀도 학원도 응. 다른 데서 저는 못 가르친다고 고밀도 학원? 여기 밑에 있는 거? 새로 걔들은 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학원에 막 너무 좀 빡세서 뭐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어. 빡세서 그렇다. 아니면 잘하는 애들만 있다.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됐어. 지금 이번에 95점 밑으로 승원이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나갔으니까. 그럼 뭐 하니? 보세요. 파이팅! 자, 2번 안 틀렸죠? 그러니까 어쨌든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저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 오케이? 알아두시고. 3번. Consumers had bought more products from good companies. Unethical companies would have been closed. 자, 소비자들은 had bought more products. 더 많은 상품을 샀어. 뭐시야, 미안. 뭐로부터? 좋은 회사로부터. Unethical companies would have been closed. 비윤리적인 기업들은 문을 닫았어. 일단은 뭐가 문제냐? if가 안 보여. if를 어? 가정법인데도 문제는 어. 말고 일단은 if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맞춰보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더 많은 상품, 좋은 회사로부터 더 많은 상품을 구입했다. 비윤리적인 회사는 문을 닫았다. 그러면 얘네 일단은 의미상으로 앞뒤에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지 않냐? 좋은 회사로부터 샀으니까 비윤리적인 회사는 문을 닫겠지. 그죠? 그러면 if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정법이. 그쵸? 그러고 가능한 거 다 해보자. 일단은 if 생략했다고 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앞으로 오면 되겠죠. had consumers bought. 사실 아마 답은 이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would have been이니까.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성립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 if를 써도 되고. if를 써도 되고. 일단은 얘의 문제점은 접속사가 부족하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접속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아니야 그러지 마. 아직도 나는 내가 잘하면 알아서 올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게 좀 때가 진짜 못한 애들이 나왔거든. 그래서 좀 뭐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너는 솔직히 뭐 너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승아도 그렇고 잘 맞아서 잘 오르는 것 같아. 잘 맞아서 안 맞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너네가 성적 오르면 물어봤다며 너한테 성적 오르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된 거죠. 뭐 그래서 아무튼 네. 열심히 해봅시다. 모의고사도 문도 모의고사 잘하지 않냐 너? 이걸요? 아 그래? 모의고사도 선생님이 1등급 만들어 줄 테니까 겨울방학 때는 1등급 무조건 만들어 놔야 돼 고3 거. 그래야 수능 특강으로 내신 나오는 걸 풀 수가 있어. 니네 3학년 되면은 어렵거든. 왜냐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은 너네 그 부교재로 나오는 게 고2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이런데 3학년 올라가면 외부 교재 쓸 수가 없어. 욕먹어 외부 교재 쓰면. 수능 특강이 수능 연계인데 딴 거를 쓰면 욕먹죠. 그래서 전부 다 수능 특강으로 하는데 수능 특강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 몇 번이요? 네. 135번. 135번이요? 네. 근데요? 네. 다 할까요? 오케이. 이번에 이제 서술형이 없었어, 너네가. 어떻게 하는데, 다음에? 안 나오는데. 또 안 나오는데? 1학기는 성적 없는 어. 걸로 하게 됐어요.
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변별력이 됐나 본데? 이번에? 슬라우가 좀더 나아. 근데 이번에도 힐러가 없었어. 너네 난이도가. 맞아요. 쉽게 지원. 전혀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 참, 모르겠다. 일단은 어쨌든 뭐, 만약에 이제 다음 학기에도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근데 그러다가 고3 때 나오면 어떡해? 돌아버리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내신에서는 사실 본문을 보면 안 돼. 그럼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더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그냥 문장 보고 단어 갖다 쓰는 거야. 조건 확인해서. 그래서 조건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 조건이 뭐야, 지금? 배열이죠. 배열만 하는 거면 어때? 되게 쉬운 거죠. 되게 쉬운 거. 자, 배열 아니면 아, 2번이구나. 어. 2번 나왔어. 이거 다 맞았어요? 이거 얘기하던 거 마무리 짓게. 배열 또는 조건을 포함하는 부분 영작 이런 거 할 때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명사하고 동사야. 명사하고 동사. 그 두 개를 기본으로 잡아. 왜냐하면 잘 봐봐. 우리가 문장 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랬을 때 이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얘 명사. 그다음에 얘 동사. 그다음에 얘 명사. 그다음에 얘 명사, 형용사. 그러니까 뼈대를 명사하고 동사로 다 잡는 거야. 근데 형용사는 왜요? 보호 자리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는 왜요? 얘가 보어일지 수식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여러 개를 주고 단어 조건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나열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명사하고 동사를 가장 먼저 찾아서 체크를 하고 걔네 먼저 배열하고 그다음에 남은 것들 거기 상황에 맞춰서 배열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왜냐하면 지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막 진짜 뭐 정석적으로 막 지문 내용 파악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자, 근데 요거 할 때도 그다음에 전체 문장 영작이냐 일부 영작이냐도 되게 중요한데 일부 영작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있는 부분을 너가 파악을 해놔야 돼. 그래서 the feeling of fear helps. We would already be dead.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뭐 그리고 이게 세미콜론이라고 이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접속사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완벽한 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절. 게다가 얘는 접속사고 주어 동사가 세 쌍이 될 거니까 접속사를 포함하는. 그래서 if 하고 주어 들어가는 식으로. 근데 뭐 저거 그거잖아. 뭐뭐가 없다면. 그쵸? 자, 그다음 그러면은 2는 135? 135 봅시다. 배열이죠. 자, 배열인데 feel free to join us tonight. feel free. 명령문이거든요. feel free. 명령문.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의 절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하나의 절이 완성됐다는 얘기고 앞에 가정법이잖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뭐가 없어? 접속사가 없잖아. 그지? 근데 should가 보인다? 뭐다? 가정법 미래. 미래 가정법. 그래서 if 생략하고 뭐? 도치. 그럼 should you be interested? 그럼 되는 거고. 3번.
나는 우리 모두가 암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5를 기부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IWC 가정법이야. 기부했으면 좋겠다. 그 언제에 대한 아쉬움이죠? 현재야, 과거야? 혼자 현재. 그럼 가정법은 뭘로 가? 과거로 가는 거야. 근데 바라는 거는 지금이니까 I wish. 그 다음에 every one of us made a donation. 그러니까 wish, I wish 간역법 이거 나왔으니까 할게. I wish 간역법을 할 때 이 wish는 바라는 시점, 언제 바라고 있는지, 현재 바라고 있는지, 과거에 바라고 있는지, 바라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 바라는 내용 있죠. 바라는 내용 안에 들어가는 시제는 현재를 바라면 과거로, 과거의 내용을 바라면 과거 완료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너 제일 후회되는 게 뭐예요? 너가 한 일 중에서. 여학생들은 친구도 많이 사귀니까 많이 사귄 거 아니면 사귈 걸? 아, 그래? 난 너 되게 의외다, 저번에도.
저도 근데 부모 선생님 제 학원 부모님 처음에 들어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 그런 사람이 너 위에서 막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한글 모르는 사람 아, 야, 진짜 무슨 병철이었는데? 내가 1병인가 2등병 때 이제 거의 말년으로 접어드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야, 내가 이제 그 학벌이 좋은 편이니까, 야, 뭐 이병 최봉재 일로 와봐. 이거 마치네야? 마치네? 마치네야? 존나 너무 웃긴 거야. 막 진짜 눈에 웃을 수가 없잖아. 아니 우리가 그 기갑 부대였거든. 기계화 부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병 기본 뭐 어쩌고 이제 머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니까 모르는 거야. 마치네야? 이렇게 뭐 어디 사투리 겁나 쓰는 애야. 마치네야? 아닙니다. 머신입니다. 머신. 너무 웃겨 참다가. 와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어떻게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좋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그건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저런 사람 저럴 때. 그러려면 많이 만나고 많이 사귀고 진짜 뭐 배신도 좀 당해보고 뭐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데 너는 거기서 계속 아쉬움을 느끼니까 노력을 좀 해. 노력을 좀 하고 나는 진짜 좀 네,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보세요, 5번.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이 기다렸다면 그들은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과거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랑 어울리는 시간 수식어는 무슨 시제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딱 보니까 until이란 말이야. 그걸 물어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이 기다렸다면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일단은 if가 안 보여. 그죠? 근데 변형을 하래. 그럼 과거 완료야. 그럼 어떻게 돼? if 빼고 도치. had the children 그다음에 waited until the experimenter returned. 그래서 과거라는 시간이 어떻고 그치. 시간 수식어는 과거. 그리고 이게 근데 나는 그런 문제를 좀 너네 학교도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과정법 과거 안에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 하나에 현재, 과거, 과거 완료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뭔가에 대한 사실, 현재.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가정, 과거 완료. 그거에 대한 시간 수식어, 과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내면 애들이 좀 폭넓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너네 학교는 거기까지는 잘 안 내더라고. 필기보세요. 약간 누가 지령 내리는 느낌? 쉽게 내라. 음. 어? 수원이가 어. 통 버튼 근데 뭐 그럼 네가 방어 좀 해줘.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아니겠죠, 설마. 아니,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본인도 답답했겠지.
자, 그 다음에 방금 거기가 107이에요? 그러면 오늘 숙제는 113쪽까지 나가고요. 접속사 간단하게 설명하고 독해 풀어왔어 나? 어. 지금 풀어보기 했는데 아직 진짜 채점 뭐 지금 하면 되죠. 접속사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 지금 문법 이제 보강을 해 신입생들이 이제 상담하고 좀 들어와가지고 걔네들 이제 기초 잡아주는 수업을 하는데 너도 그거를 사실 들으면 좋긴 한데 반반이야. 시간 낭비일 수 있다? 들으면 좋다. 그래서 너한테 추천은 못했어. 왜냐면 목요일 날 4시부터 해요. 금요일 날 5시부터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녹화를 떠서 링크는 걸어 놓을 거야. 단톡방에다가. 자, 어, 영어 문법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사실은 문법을 조금 원리로 생각을 해서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해. 그냥 막 완전 뭐 막 칸에 넣어놓고 막 이거는 이거니까 이거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지. 그게 이제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이제 문법 개념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절대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 품사, 문장 성분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 접속사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되게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문장 구성 단위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가 우리 뭐 알잖아. 어떻게 되냐? 선생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분자랑 원자가 어떻게 될 관계죠? 너 화학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당황했어. 근데 뭐 아무튼 그렇잖아. 물질이라고 하는 게 원자라고 하는 게 있고 분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전자도 있고 뭐 핵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구성이 돼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는데 문장도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이제 구성하는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단어하고 구하고 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단위로 존재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단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죠. 단어라고 하는 건 한 칸으로 딱 있으면 다 단어야. 근데 구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구절이라고 하는 건 뭐야? 두 단어 이상이 모여. 두 단어 이상이 모여. 그러니까 단어는 한 단어잖아. 근데 구절은 두 단어 이상인 거야. 근데 두 단어 이상이 모였다 그러면은 개나 소나 구절이죠. 아무렇게나 막 묶으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기준이 뭐야?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이 구절. 그랬을 때 절이라고 하는 거가 주어 동사가 있는 애.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애. 자, 그러면 이 하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화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나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 자, 단어나 구나 절. 아니, 그러면은 요거를 요거 밑에 거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자, 그럼 품사라고 하는 건 뭐냐? 품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단어를 정리해 놓은 거야. 종류별로. 그러니까 품사라고 하는 거는 단어를 종류별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어. 근데 사실은 품사라고 하는 거를 제일 알 필요가 없어요. 품사라고 하는 걸 제일 알 필요가 없고. 왜 그러냐면 전체 품사는 8개가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단어 구절이라고 하는 게 하는 기능. 그거를 품사로 치면 몇 개 나온다 그랬어? 4개. 그렇지. 4개. 그 4개가 뭐였죠? 아이, 뭐라는 거야. 명형부동. 명형부동이고 명사라고 하는 거는 8개 기능이 있다. 명사의 기능은. 그게 뭐야? 주목보. 뭐였지? 전치사 뒤에 명사. 준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보어. 그리고 플러스 동격과 수식. 동격이 동격은 같은 명사를 2번 쓰는 거. 승원, 콤마, student of 나루 high school. 같은 명사 2번 쓰는 거. 그랬을 때 이 뒤에 있는 동격과 수식은 문법적으로는 큰 기능이 없고 이 6가지 기능에 대해서 결핍이나 잉여 시 오류 발생. 결핍이나 잉여 시 오류 발생. 그래서 이 자리는 적절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막 옳은 문장을 쓰려면.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명사 외 수식. 그러니까 수식은 문법적으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근데 얘는 무슨 기능이 추가적으로 있냐 하면 보호 역할. 그래서 보호 역할이 중요. 동사는 뭐 동사 끝. 독보적으로 동사로 그냥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단어구 절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을 구성을 하는데 그 단어구 절이라고 하는 거의 기능을 품사로 이야기를 해보면 4개밖에 안 나오고 그 중에서 그나마 문법적인 측면을 좌지우지하는 게 명사. 그 명사 중에서도 필수 기능 6가지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고. 네,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이 단어라고 하는 거 또는 구절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문장 안에 넣었을 때 뭐 예를 들면 I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어요. 걔는 품사는 대명사죠. 문장에서 I가 들어되면 뭐가 돼? 주어가 되는 거잖아. 주어. 그지?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라는 거의 정의는 단어, 구, 절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 그거를 이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죠. 문장 성분 뭐 있죠? 주어 동사를 빼먹었네. 그래서 얘네 둘은 뗄 수가 없죠. 주어는 동사의 주체, 동사는 주체의 행위.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 보어는 뭐라 그랬어? 보충 설명. 주어 또는 목적어의 보충 설명. 이 보충 설명을 3가지로 외우라 그랬죠? 동일, 상태, 행위. 그래서 주어하고 목적어는 명사로 들어가니까 얘랑 같으려면 명사. 상태를 나타내려면 형용사.
행위를 나타내려면 동사인데 동사는 동사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준동사. 그래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유형이 명형 준동사. 명형 준동사.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게 기본이고 그거를 알아야 접속사라고 하는 거를 이제 파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필기. 이거 아마 언제 한번 쓴 적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번 쓰세요. 거기다가 그 접속사 파트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모든 문법이 움직이니까 진짜 다 이걸 기반으로 움직여요. 뭐 투부정사도 그렇고 동명사도 그렇고 분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접속사도 그렇고 다 이걸 기반으로 움직이니까 독해한 거 채점해 보세요. 학원 행동을 따라 학원? 하지. 동공화라고 카페가 있어. 카페에서 홍보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직접 올리는 거지. 왜? 홍보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없는 것 나 같아요. 윈선이나 다른 학원들은 응. 홍보 글을? 네, 뭐 학교 앞에서 뭐 나눠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볼까? 나는 여태까지 그냥 건너 건너
아, 이 학원 좋다더라. 애들만 받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 나루가 좀 빡세? 확실히. 근데 이제 영어를 음. 일단 많이 버리죠. 그러니까 영어 과목이 사실 이제 잘하는 애들은 혼자서 하고 수요가 많이 없는 것 같아. 옛날보다. 7홀인가? 네가 성적 올려서 홍보해줘. 가만히 있어도 홍보가 되는. 저 뭐야 갑자기 잘해 말은. 나 원래 잘했지. 7회? 홀? 못 틀렸어요? 23번을 레프트한테 좀 틀렸고요. 네. 그리고 33번이 아니죠. 23, 33 일단 그거 두 개 먼저 볼게. 또. 그거랑. 23, 33? 눈이 왜 하얀 게 자꾸 껴있는 것처럼 보이지? 눈물인가? 너는 꿈이 뭐니? 아니요? 응.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뭐 굳이 지금 찾아야 될까요? 근데 나는 좀 이게 그 한 번씩 물어보거든, 애들한테. 근데 거의 대부분이 꿈이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참 이게 그래.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하기 싫거든? 공부 즐거워서 하는 애들이 뭐 진짜 있겠을까? 난 거의 없을 것 같거든. 근데 그 와중에 꿈이 없다. 그럼 과연 그 하기 싫은 거를 어떻게 참고 하냐 이거지. 난 이게 진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참아야겠다. 약간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보세요. 자, 이제 글을 읽는 것도 이제 학습이 필요합니다. 글 읽는 거. 제목을 찾아야 된다. 주제를 찾아야 된다. 원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주제를 찾는다. 핵심을 찾는다. 원리라고 하는 거 뭘까? 그러니까 주장. 주장 어떻게 찾아요? 잘 생각을 해봐. 네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야. 문제를 내는 사람이고 그 문제에 맞춰서 지문을 가져다가 써. 그리고 편집을 좀 하겠지? 그지? 그러면 잘 보이게 주제를 잘 보이게 쓸까? 잘 보이지 않게 쓸까? 않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개소리를 해놓는 거야. 지문에다가. 뭘 끄덕거려. 너 그러면 문제 못 풀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거기다가 블랙핑크 제니가 14살 때부터 연습생이었대. 21살까지. 21살에 데뷔를 했대. 총 6년간을 연습생을 버틴 거야. 대단하지 않냐? 그 지금은 어. 이죠. 중1이지. 중1 때부터 한 거지. 그러니까 걔는 이제 중고등이 통으로 날아가 버린 거야. 자, 이렇게 글을 써놓고 보기 1번. 테슬라의 장점. 2번. 전기자동차의 미래. 3번. 풀 수 있겠어? 자,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관되게 쓰되 잘 보이지 않게 연관되게 써야 된단 말이야.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이 변동성이 큰 문장.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너네 학교는 문제 너무 쉬워서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산고 거를 봤죠. 그 포인트 잡는 게 되게 비슷하지.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변동성이 큰 거. 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 뭐야? 그 문장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기 자동차는 훌륭하다. 변동성이 커 적어. 적지. 그럼 어떻게 쓰냐면 전기 자동차는 인간의 발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그럼 변동성이 더 크지? 그지? 또는 신이 준 축복으로 구동되는 장치에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만드는 거야. 신이 준 축복이라고 하는 거 전기일 수도 있고 불일 수도 있고 인간의 마음일 수도 있고 뭐 우리 뇌일 수도 있고 진화라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래 놓고 나머지 글에서 그 변동성을 줄여서 보기에 나와 있는 주제를 맞춰주는 거야. 그게 원리야. 플러스 뭐 구체화 해주는 서포트 내용 결합돼서 주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제라고 하는 거가 주제일 수도 있고 제목일 수도 있고 요지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거는 이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자, 23번 뭐 읽어볼게.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건데 보면은 if the fundamental challenge of memory really is one of organization rather than storage, perhaps it should change how we think about the impact of aging on our mental ability. 만약에 기초적인 시련, 어려움, 기억의 기초적인 어려움이 정말로 하나야. 조직의 organization이 아닐 것 같은데. organism 아니에요? organization이야? 이것도 왜 이거 복수를 안 썼어?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거, 뭐 여기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제 표현을 하면 organization을 아마 정리로 썼을 거야. 그러니까 기억의 기본적인 문제는 뭐다? 정리다. 뭐라기보다는 저장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아마 그것은 바뀌어야 할 거야. 바꿔야 할 거야. 어떻게 우리가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바꿔야 돼. 뭐의 영향? Aging on our mental ability. 우리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노화의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바꿔야 할 거야. 자, 얘는요, 첫 번째 문장에 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냥 뭐야? 사실 전달이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첫 번째 문장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을 썼는데 첫 번째 문장의 변동성이 커, 막 되게 상징되어 있고, 비유, 유추되어 있고, 막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 어딘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다 얘기해 줬잖아? 그러면 뭐를 끄집어내냐면 소재. 소재. 여기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소재가 뭔 것 같아? 그렇지. 기억의 어려움. 이 글은 기억의 어려움에 관한 글이다. 자, 그리고 뒤에를 봤더니 recent work라고 하는 게 나왔어. 뭐야? 최근 연구. 뭐야? 뒷받침이죠. 연구는 뒷받침이야. 그때도 얘기했지만 연구는 왜 나오는 거야? 객관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 최근
심리학자와 언어학자들의 한 팀에 의한 연구인데 얘네들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졌대요? 수장이 얘인가 봐. 다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어쨌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연구 서제스트 하면 결과예요. 오케이? 제시, 암시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걔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인지적 감퇴라고 뭐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왜 뭉쳐요? 아니 거기 이게 못 하겠죠. 여기 물은 그냥 없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여기도 자 우리의 인지적 감퇴라고 부르는 거 lags and retrievable errors. lag 지연이죠. 그다음에 retrieval 뭐야? 회상. error 하면 오류. 우리가 회상 오류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may not be. 아마 아닐지도 몰라. 뭐에 관한 거? 검색 과정. 검색 과정인데 어떤 검색 과정? 느려지거나 deteriorate 하면 감퇴하다예요. 감퇴되어지거나. 감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is at least 적어도 부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과. 뭐의 결과? of the amount of information. 정보의 양. 어떤 정보의 양? 우리가 항해해야 돼. 점점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항해해야 하는 정보의 양의 결과다.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자, 아까 이 원리 기억해? 변동성이 큰 문장에 구체화하는 서포트 내용. 그거를 합쳐 놓은 게 또는 그거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주제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문장에 변동성이 없었어. 그래서 핵심 소재만 잡았는데 뭐였어? 기억의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저기에다가 이 지금 뒷받침하는 내용이 하나를 더 더하라고 하고 있어. 그게 뭘까? 아니, 첫 번째 문장에서. 이거는 여기부터는 이제 그 서포트라니까. 뒷받침. 우리 멘탈 능력의 노화. 멘탈 능력의 노화의 영향? 자, 다시. 이 훈련을 너가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자, 만약에 기억의 문제가, 다시 해석해 줄게. 만약에 기억의 문제가 정말로 정리 중에 하나. 저장이라기보다 정리 중에 하나라면 아마 바꿔야 돼.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노화의 영향에 대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 최근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인지적 감퇴라고 부르는 거, 지연, 회상 오류 이런 게 아마 검색 과정에 관한 게 아니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정보에 피할 수 없는 결과야.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항해해야 하는. 자, 정보가 어떻게 돼? 많아져. 그것 때문에 인지적 감퇴가 생겨.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어디를 포인트로 잡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독해야. 이게 독해야. 그러면 네가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일단 소재를 잡고 두 번째 그 뒤에 서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정관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어디가 메인이 되는지를 짚어내는 거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돼? 이미 나왔죠? 기억의 어려움은 뭐 때문에 발생한다? 정리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체크를 해놓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모르니까 뒤에 더 보는 거야. Regardless of whatever other challenges aging brings, all their brains, which must manage a greater store or memories, are literally solving harder computational problems with every passing day. 관계가 없어요. 다른 어려움. 노화가 가져오는 다른 어려움과 관계없이 더 늙은 뇌. 요거 나오면 스킵하고 바로 넘어가. 더 늙은 뇌는 말 그대로 더 어려운 계산적 문제를 해결해. 뭐로? 지나가는 날들과 함께 더 어려운 계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서 더 어려운 계산적 문제 뭐를 의미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이라고 하는 순간 좆되는 거예요. 그 글이 어떻게 돼? 사방팔방 퍼지는 거야. 근데 너 자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랙핑크 얘기, 제니 얘기했지. 그렇게 되는 거야, 글이. 그렇게 보는 순간.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포인트를 잡아내고 그 제대로 된 포인트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고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모아서 주제를 만드는 거지. 새로운 애가 나왔다고 위해서 확장시키고 새로운 애가 나왔다고 확장시키고 이래버리는 순간 제니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제니 사태. 아, 씨발 독해 개쩔지 않아? 어? 개새끼 짜증나 진짜. 아 진짜로 그러니까 독해 그런 방식으로 너도 해 버릇을 해야 돼. 어. 자, 뭐 뒤에 문장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번 feeling stressed can make you forgetful. 스트레스 받음을 느끼는 게 끝났죠. 2번 how do we remember and why do we forget?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잊어버리느냐?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셈을 줘볼게요. 왜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키워드 나왔으니까. 그리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만약에 정리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밀리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챌린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세모까지 줄 수 있는 거죠. 4번 childhood 꺼주시고요. Children can have better memories than 꺼주시고요. Greater experience causes older brain to slow down. Greater experience. 더 많은 경험이 야기한다. 오래된 뇌가 느려지도록. 더 많은 경험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틀린 이유는 아마도 너 몇 번 찍었냐? 2번 찍었지, 그지? 그 원리대로 읽지 않았던 거야. 육모 잘 볼 수 있겠죠? 주제는 사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너도 너가 모의고사 풀 때 알 거야. 그냥 읽고, 그렇지? 그냥 읽고 빨리 비교해서 답 찾고. 그거를 어떻게 푼다 그러냐면 일치 문제 푼다고 해. 맞잖아. 지문이랑 맞춰보는 거야. 안 돼.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글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아니야. 그지? 내가 한 번도 왔다 갔다 하면서 푼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이제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들여야죠.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 보고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서술형